고소한 향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들기름, 이렇게 섭취하는 식습관 당장 버리지 않으면 건강에 독이 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에서는 들기름과 함께 먹으면 들기름의 효능을 저해할 수 있는 음식들과 들기름의 영양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는 음식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들기름이 가진 놀랍고 유익한 효능을 알아볼게요. 먼저 심혈관 건강 개선에 도움을 주는데요.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 특히 알파 리놀렌산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며 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염증을 줄여 동맥 경화와 고혈압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들기름은 뇌 건강에도 유익한데 오메가3 지방산은 뇌 기능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치매와 알츠하이머병 같은 퇴행성 뇌질환 예방에 기여하는데요. 이 성분은 뇌세포의 건강을 유지하고 신경 전달 물질의 활동을 지원하여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들기름은 항염 작용이 뛰어나 염증성 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는데요. 류머티즘,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을 완화하며 면역력을 강화해 감염과 질병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더 나아가 피부 건강에도 들기름의 효능은 두드러지는데요. 비타민 E와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피부를 보호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들기름을 섭취하거나 피부에 바르면 주름 예방과 탄력 유지에 효과가 있으며 자외선 등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도 유용합니다. 더불어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들기름은 불포화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어 지방 대사를 촉진하며 체지방 축적을 방지하고 대사율을 높여 체중 조절에 기여합니다. 또한 들기름의 항산화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 손상을 방지하며 암 예방과 노화 방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울러 들기름은 칼슘 흡수를 촉진해 골다공증 예방과 뼈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노년층에서 뼈 밀도를 유지하고 골절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화 건강을 개선하는 데도 들기름은 유용한데요.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며 위장 보호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들기름은 매우 건강한 식재료이지만 다른 음식과의 조합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제부터는 들기름의 이점을 약화시키고 들기름과 함께 섭취 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음식을 소개할게요. 첫 번째는 달걀입니다. 달걀, 특히 공장에서 사육된 달걀은 오메가6 지방산 비율이 높을 수 있는데요. 들기름에는 항염 효과가 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데 달걀에 포함된 오메가6 지방산은 체내 염증 반응을 촉진할 수 있어 이 균형을 깨뜨릴 위험이 있으며 오메가3와 오메가6의 적절한 균형이 중요한데 달걀을 과다 섭취하면 오메가6 섭취량이 증가하여 염증성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들기름의 오메가3 지방산은 심혈관 건강, 뇌 건강 등에 유익하지만 달걀의 오메가6 지방산이 과도하게 포함되면 이러한 건강 효과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질산염 함량이 높은 채소로 체내에서 산화질소로 변환되어 혈관을 확장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들기름 역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 오메가3 지방산을 포함하고 있어 시금치와 함께 섭취할 경우 두 식품이 혈압을 과도하게 낮출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저혈압 환자들이 시금치와 들기름을 함께 섭취하면 혈압이 지나치게 낮아져 어지럼증, 피로, 기력 저하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또한 이로 인해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초래하거나 혈압 조절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김과 같은 해초류입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혈액 응고 억제제를 복용 중인 사람들은 들기름을 섭취할 경우 혈액 응고 능력이 지나치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반면 김은 비타민 K가 풍부한 음식으로 혈액 응고를 돕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비타민 K는 프로트롬빈을 활성화하여 혈액이 응고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항응고제와 상반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들기름과 김을 함께 섭취할 경우 항응고 효과를 내는 들기름과 혈액 응고를 촉진하는 김의 비타민 K 성분이 서로 상충하여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사람들에게는 혈액 응고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호작용은 항응고제의 효과를 약화시키고 예상치 못한 혈전 형성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들기름은 그 맛이 뛰어난 것은 물론 건강에도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 식재료입니다. 이제부터는 들기름의 놀라운 효능을 더욱 높여줄 음식들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은 항염 성분이 풍부한 식품으로 들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면역력을 강화하고 염증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뛰어난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표고버섯은 렌티난과 같은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체내 면역 세포의 활동을 촉진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며 들기름의 오메가3 지방산과 결합하면 이러한 항염 효과가 더욱 증대됩니다. 또한 표고버섯은 저칼로리 식품으로 다이어트에 유익하며 들기름의 지방 대사 촉진 효과와 함께 섭취하면 체중 관리에 더욱 효과적인데요. 표고버섯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 건강에도 도움을 주며 들기름과 함께 요리하면 영양소 흡수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는 고단백 식품으로 특히 근육 형성과 세포 재생에 중요한 단백질을 풍부하게 제공하는데요. 들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두부의 단백질과 들기름의 불포화 지방산이 결합하여 장 건강을 개선하고 소화를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특히 두부는 저지방, 저칼로리 식품이기 때문에 체중 관리에도 적합하며 들기름은 지방 대사를 촉진해 지방 연소를 돕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다이어트에도 유익한 조합이 됩니다. 세 번째는 고등어입니다. 고등어와 들기름의 조합은 심혈관 건강에 매우 유익한데요. 고등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고 들기름에는 알파 리놀렌산이 들어있어 함께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특히 염증 완화 효과도 뛰어나 관절염 같은 염증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등어와 들기름을 함께 먹으면 지방질 소화를 돕고 영양 흡수가 촉진되어 체중 관리와 에너지 대사에도 유익한데요. 들기름의 비타민 E와 고등어의 오메가3 지방산은 피부 건강을 보호하고 주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들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음식들은 각 식품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전반적인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꾸준히 섭취함으로써 건강을 개선하고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데요. 오늘 소개한 식품 조합을 직접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 영상에서는 건강한 들기름을 고르는 법과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들기름은 빛, 열, 공기에 쉽게 산패되기 때문에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직사광선이나 고온을 피하고 개봉한 후에는 반드시 밀폐 용기에 담아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냉장고에 보관하면 산패를 늦출 수 있는데 낮은 온도에서 보관하면 신선함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더불어 들기름은 시간이 지나면 산화되기 쉬우므로 소량씩 구입해 빠른 시일 내에 소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대량으로 구입하면 신선도가 떨어지기 쉬우므로 필요한 만큼만 구입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보관할 때는 유리병이나 불투명한 용기에 담긴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 플라스틱 용기는 산소가 쉽게 들어가 산패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신선함을 유지하려면 유리 용기가 더 나은 선택입니다. 또한 맛있는 들기름을 고를 때는 고소한 향이 강하고 신선한 냄새가 나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요. 산패된 들기름은 쓴맛이나 금속 냄새가 나므로 신선한 향을 유지하는 제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투명하지 않은 용기나 유리병에 담긴 들기름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 투명한 용기는 빛에 노출되어 산패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들기름을 선택할 때는 재배 방식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유기농 재배나 자연 재배된 들깨로 만든 들기름은 품질이 더 좋으며 품질 인증을 받은 제품은 영양소가 더 풍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저온 압착 방식으로 추출된 들기름이 건강하고 영양이 더 풍부한데요. 저온에서 압착된 기름은 영양 성분을 손상시키지 않고 보존하기 때문에 건강에 유익한 제품입니다. 이렇게 신선한 들기름을 고르고 적절하게 보관하면 오랫동안 풍미 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들기름을 구매할 때와 보관할 때 이 정보들을 참고하여 들기름의 신선함을 유지해 보세요. 들기름은 건강에 유익한 식품으로 적당하게 섭취하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제대로 된 식습관을 알려드리는 100세 건강 습관이 될 테니 다음 영상도 시청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보너스 영상에서는 알아두면 유익하고 들기름을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들깨는 고대 중국에서 처음 재배되었으며 우리나라로 전파된 이후 여러 요리의 필수적인 재료로 자리 잡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삼국시대에 들깨를 재배한 기록이 남아있으며 들기름을 짜서 식용유로 활용하기 시작한 시점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로 추정됩니다. 또한 들깨에서 기름을 짜는 방식은 주로 압착 방식을 사용했으며 이 방법은 들깨의 풍부한 오일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추출하는 데 적합했는데요. 들기름은 고소한 향과 독특한 맛 덕분에 우리나라 요리에서 주로 사용되었으며 그 효능 때문에 약재로도 활용되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의 농서인 산림경제와 같은 문헌에도 들기름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법과 그 효능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들기름은 주로 나물 무침, 전이나 구이 요리에 많이 사용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 식용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들기름이 장수의 상징으로 여겨졌으며 들기름을 자주 먹으면 오래 산다는 믿음이 있었는데요. 이는 들기름에 함유된 오메가3 지방산과 항산화 성분이 건강에 이롭다는 것을 일찍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의 농경 사회에서는 들기름을 자주 사용하는 것이 부유함과 풍요를 의미했는데요. 들깨는 비교적 귀한 재료였기 때문에 들기름을 사용한 음식은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자주 사용되었으며 고소한 향이 나는 들기름을 곁들인 나물 요리나 떡을 만드는 것은 잔치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들기름은 오늘날에도 건강식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그 역사가 반영된 다양한 요리와 함께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